김프로 형님의 미스터 시간차가 항상 있어요. 마켓입니다. 그리고 이거 좀 단정하게 좀 해주세요. 너무 이게. 자, 오늘 얘기는요. 헤드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네요. 개미들이 이겼다. 물적 분할 상장사 국감 증인 소환되자 철회. 전 이 제목은 솔직히 개미들이 이긴 적도 없고요, 솔직히. 근데 이제 지금 국감 중이잖아요, 국감. 사실 이 국감의 이 장면들을 어제도 내가 9시 뉴스, 뭐 8시 뉴스 이렇게 보니까 왜들 이렇게 반말로 이렇게 싸우시는지. 어쨌든 그건 뭐 그 얘기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풍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풍산 동파이프? 네, 그것도 있고 동파이프는 아주 이 작은 저 비즈니스고 풍산? 여기 방산이죠, 방산 여기가. 방산? 총알. 아 그래요? 네. 아마 미국에 총알 제일 많이 파는 전 세계에서 데가 총알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일 거예요. 풍산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네?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지난 4일에 공시를 통해서 방산산업 요즘 태조 이방원 얘기 나와서 그런지 방산산업 분할 절차를 중단한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이거 물적 분할을 하기로 했었거든. 네. 근데 이제 뭐 꼭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회사 측 입장이 이거예요. 최근 정부와 관계 당국의 물적 분할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및 향후 일반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주주 보호 정책 전개 방향 등을 고려하고 이번 분할에 대한 반대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중히 검토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철회하기로 했다. 근데 이게 왜 하필 지금 나왔을까? 이 속을 들여다보면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라고 계시거든요. 이제 증권업계 출신이잖아요. 한투증권 이 계열사에 계셨던 카카오뱅크 막 하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여기 대표이사를 증인 출석을 하라고 한 거예요. 물적 분할 그거 규명해 보겠다고. 류진 회장님. 그러니까 이제 나 싫은 거지 사실. 국감에 나가서 괜히 뭐 여기저기 얻어맞고. 그래서 이제 이 철회를 하니까 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풍산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정부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풍산이 물적 분할을 발표하면서 해당 정책을 피하려는 꼼수를 쓰려고 했기 때문인데 풍산이 물적 분할 철회를 결정했기 때문에 증인 신청도 철회한다. 안 나와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좀 씁쓸한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기업 분할이 기업 활동에 필수적이다. 이거 나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기업 활동인데, 그러면 뭐 국회 증인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서 해야지. 터지든 뭐 하든 가서 해야 되겠죠. 근데 국회 증인 신청함과 동시에 이게 처리했다면 정말 꼭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거잖아요. 아니 뭔가 이제 제도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기간 내에 어떻게 보면 이 데드라인을 다 정해준 거죠. 그렇죠. 이거 할 거니까 할 사람들 빨리빨리 하세요.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꼼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은 제도의 허점이라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거 미비점이 있으면 이런 게 맞지 않다라고 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이게 뭐 제가 정확하게 법 통과를 해야 되는 사안인지 시행령으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거 제가 아까 알아보라고 하셔서 알아봤어요. 뭐예요? 법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거래소 상장 기준 개정이 있어서 그거는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그 주식 매도 청구권 관련한 거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서 9월 달부터 입법 예고를 했어요. 그 입법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하려면은 입법 예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국회를 하는 건 아닌데 국무회의 통과할 때 입법 그래요? 예고해서 한 6개월 정도 거기에 대한 의견 경청해야 되는 제도적 절차 기간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걸 뭐 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법 취지는 그 시행령을 고치고 뭐 이런 제도 개선하는 거는 이거 여러 가지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뭐 여론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이거를 그냥 데드라인으로 해서 빨리 여기서 빨리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은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걸 못 막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증인 신청하고 증인 신청에 대한 부담 때문에 뭐 회사에서 공식적인 얘기는 그건 아니지만 뭐 오비락이잖아요. 철회했다. 뭐 철회를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죠. 뭐 당연히 철회한 거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여튼 국회 입장도 뭐 그게 만약에 법 통과가 돼야 되는 사안이면 그런 사항들 많죠. 여야 합의 안 돼가지고 지금 지지지 끌다가 할 사람 다 해버리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들이 우리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증인 신청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빨리 필요한 법, 민생에 대한 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증권시장에 관련된 법안 이런 것들은 미뤄진 게 있는지 먼저 보시라 이거죠. 그래서 빨리 합의해서 빨리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행령이라든지 법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예고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겠으나 이거 빨리 샌드박스라도 넣어가지고 정부 제도를 샌드박스에 넣는 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이런 여론 가지고 뭘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면은 나쁜 전례가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증권 제도라든지 이런 게 역사가 상대적으로 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 일천하기 때문에 법망이 굉장히 촘촘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제도화하는데 정부도 그리고 국회에서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눈치 보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현대백화점도 지주사 체제 전환을 공식화하고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연대가 생기고 주주 모임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사회적인 비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이 기업가들 모임이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아, 작년에 했던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적 번활에 필요하면 하되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해서 소액 주주들에 대한 권익은 침해하지 말라는 거죠. 기업 활동을 하려면 하되 그럼 내 거 사주든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예. 미국 그 회사는 네이버에서 인수할 때 100% 소액 주주 것까지 70% 프리미엄 주고 사야 되는데 왜 우리 M&A는 최대 주주권만 사주냐 이거죠. 프리미엄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네. 더 미루지 마시고 빨리 국회에서 해야 될 거 빨리 해주시고 네. 당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속도감 있게 해주셔야 이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물적 분할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번에 그 반대 주주들에 대한 주식 매수권 청구를 대비해서 공개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이게 사실 제도화가 되진 않았는데 이게 그런 것에 대한 반배가 있을 경우에 그 주식에 대해서 그 제도 도입되기 전에 먼저 그냥 한 거죠. 그럼 이게 물적 분할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는 좀 차치하고더라도 이런 어떤 여론과 어떤 주주들의 목소리들이 반영이 되면서 꼭 제도화되기 전이라도 이런 식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뭐 양쪽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제도적인 변화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그럼요. 것도 그래서 필요하고. 결국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개념이 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개인 투자자는 굉장히 이런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게 용이해졌거든요.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을 통해서. 사실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이벤트 있으면 아무도 몰랐어요. 그쵸. 그 주주들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런 매체들도 많이 생기고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많이 유포되고 막 이런 확산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이제 그게 뭔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투자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기업도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기업이 스테이하고 있는 그 격차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네. 그걸 줄이는 건 기업들 그리고 정책 쪽에서 빨리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증인 신청을 했다가 또 물적분을 철회하니까 또 증인 신청도 철회해주고 약간 뭐 좀 거래하는 느낌이 살짝 있네요. 네. 뭐 국정감사 철회했으니까 증인 신청 뭐 철회 그 왜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보긴요 그렇잖아요. 이거 국정감사가 그런 용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여튼 뭐 그렇게 철회됐다는 거를 오늘 미스터 마켓을 통해 또 전해주셨고요. 잠시 후에 저희는 또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리 팀장 고생 많으셨고 오늘 뉴스3 플러스는 다 전해주셨죠? 예, 다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